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상표 등록 출원은 사실은 간단한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상표법이 그 후에 개정이 돼가지고 전형 상표뿐만 아니라 비전형 상표, 이러한 색채 상표 등 입체 상표 등 이런 비전형 상표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고, 또 광의의 상표로서 이제 단체 표장, 업무 표장 이런 뿐만 아니라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또 증명 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이런 것들이 도입됨으로써 좀 표장 상표 등록을 받으신 상표들의 종류가 많아지다 보니까 설명이 매우 길어졌습니다. 네, 그렇지만 거기에는 이제 각 표장의 출원서에서 기재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 또 첨부해야 될 서류들, 이런 거에 이제 중점을 둬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상표 출원서를 작성할 때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과 다음에 설명드릴 출원시 특례에 관한 그러한 조항입니다. 먼저 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46조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에 보면은 1항에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의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상표 출원을 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에 상표 등록 출원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35조 선출원을 적용할 때 그 당사국에 출원한 날을 대한민국의 상표 등록 출원한 날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원래는 이 우선권 주장에 관한 것을 영어로 priority claim이라고 그래요. 네, 영어로 priority claim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뭐 또 일명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 협약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 쉽게 얘기해서 줄여서 파리조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파리조약에서 이것이 처음에 채택된 그러한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의 상표 출원을 보호받고자 출원을 했어요. 근데 그 상품이 여러 나라에도 수출이 돼.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도 보호받기 위해서 상표 출원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통신이 빠르지만은 그전에는 이제 팩스밀리로 또 서류가 왔다 갔다 많이 그러기도 했었고, 또 그전에는 텔렉스로 왔다 갔다 했었고, 그전에는 우편으로 되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편도 항공이 있기 전에는 배로 또 왔다 갔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외국에 출원을 의뢰하는 서류를 보내면은 그것이 현지에 도착을 하는 데까지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거기서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꾸며서 그 나라 특허청에 제출하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시간차가 벌어지거든요. 그 사이에 누군가 제3자가 이제 동일동 유사한 상표를 딱 이렇게 출원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제 교역에 있어서 상표의 국제적 보호에 좀 미흡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나라에 출원하고 우선권 주장을 해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일정 기간에 우선권 주장에 출원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은 이제 자기네 나라에 출원한 날 그 나라에도 출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출원일을 소급해주면, 그렇게 해서 출원일에 선언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그런 제도로 마련된 것이 이제 우선권 주장 제도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로만 생각한다면 여기서 조약에 따라 했을 때 이 조약이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인 것은
이제 파리 조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파리 조약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이 조약에는 다자 조약도 있고 양자 조약도 있고 다자 조약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파리 조약이지만은 그 밖에 WTO 세계무역기구에서 WTO 트립스 지지자들 관한 무역협정 WTO 트립스도 있고 또 상표법 조약도 있고 이런 등의 조약들 다자 조약도 얘기하는 것이고 양자 조약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조약을 의미하는 거 여기서는요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후단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조약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에 상표 등록 출원한 후 같은 상표를 대한민국 상표 등록 출원한 경우에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는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개인이나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먼저 출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EU든 이렇게 다른 나라에 출원하는 것이 보통이겠죠.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 출원을 하고 그걸 우선권 주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나중에 출원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우선권 주장이 인정이 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종래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법의 규정이 언급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좀 더 분명히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도 우선권 주장을 인정해 준다 하는 것이 후단의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은 제1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려는 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아니하면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우선권 주장 기간이라 그래요. 우선권 주장 기간은 이제 최초 출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뭐 다 아시다시피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은 12개월이고 디자인하고 상표는 6개월입니다. 우선권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그 다음에 3항에 보면은 제1항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주장하는 자는 상표 등록 출원 시 상표 등록 출원서의 그 취지, 최초로 출원 국가명 및 출원 연원일을 적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적어야 되느냐? 출원 시에. 반드시 적어야 돼요. 출원 시에 안 적으면은 나중에 우선권 주장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출원 시에 반드시 적어야 돼. 우선권 주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4항은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최초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 출원의 연원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상표 등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최초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이런 출원 연원일, 또 상표, 지정상품 이런 것이 다 표시되어 있는 서류의 등본. 이것을 우선권 증명 서류라 그래요. 우선권 증명 서류. 영어로는 priority document라 그래요. 이것은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출원할 때 출원서에다가 나 우선권 주장합니다 라는 취지를 적고 그 다음에 그걸 증명한 서류를 첨부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제출해도 되고요. 그렇게 안 하고 출원할 때는 우선권 주장합니다 라는 취지만 적어. 그리고 이 서류는 3개월 이내만 내면 돼요. 그렇게 나중에 서류를 보완을 해서 내면 돼요. 그렇게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항에 보면 제3항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한 자가 제4항의 기간 내에 3개월 이내죠. 같은 항에 따른 서류를 우선권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주장은 언제 했어요? 출원할 때 그걸 취지를 기재했잖아요. 그게 주장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주장의 효력이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증명 서류를 안 냈다.
그러면 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선권 주장은. 그러면 그 출원은 그러면은 말짱 꽝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우선권 주장 없는 그냥 일반 출원으로 봐가지고 심사를 하는 것뿐이에요. 다시 여기서 출원일의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심사가 되는 거예요. 접수한 날 출원서 제출한 날 출원일로 봐가지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문을 살펴보았고, 그러면 의의 및 취지를 보면 이제 그 의의는 아까 여기 지금 법조문을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생략을 하고, 그 취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은 뭐예요? 공업소유권 보류 파리 협약에 의하면은 우리 3대 원칙이 뭐라 했죠? 상표 등록 독립의 원칙, 특허에는 특허 등록 독립 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특허 독립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표 등록 독립 원칙, 즉 속지주의 원칙이죠. 나라마다 보호받고자 나라마다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보호받으려면 한 100몇십 개 국가에 출원을 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제가 옛날에 어느 자동차 회사가 제 클라이언트인데 뭐 돈 많으니까 등록한다 그러면 뭐야, 상표 조사 또 해. 유산기 있는지 쫙 조사하면 100몇십 개 국가. 그것도 뭐야, 뭐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고 막 다른 일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뭐야, 막 상권이 100몇십 건이 됐다가 막 200몇 건으로 늘어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별로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원칙이 뭐예요? 내국민 대외 원칙. 차별 안 한다는 거. 내국민. 조약 당사국끼리 예약사고를 한 거예요. 차별 안 한다. National Treatment Clause라고 그래요. 내국민 대외 원칙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선권 주장 인정제도. 우선권 주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에 의해서 상표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도 국제적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파리 협약 멤버 컨트리 당사국이니까 이 규정을 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권 주장의 요건은 이제 법조문을 하나하나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는 정식으로 출원일을 부여받은 것 중 가장 빠른 제1국 출원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맹국에서 정식으로 수리되어 출원일이 부여된 출원 중에서 출원일이 가장 빠른 제1국 출원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선권 주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출원을 했어. 그래가지고 다른 요건 다 가졌다고 쳐봐요. 그러면 출원을 했어. 그래서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우리나라에 우선권 주장을 해서 출원을 했어. 그래갖고 우리나라 출원은 계속 이제 진행 중이야. 심사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가고 있는 중인데 미국 출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미국에서 그 출원이 무효가 됐다. 취하가 됐다. 뭐 포기가 됐다. 거절이 됐다. 이러는 경우에도 여기는 하등 대한민국에는 영향 안 줘. 우선권 기초해가지고 했을 때 하는 것은 그 미국 출원이 어떻게 됐든 그것은 독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걔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해주고, 그렇지만 가장 빠른 제1국 출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출원이 늦은 제2국 또는 제3국의 출원을 우선권 주장을 기초로 해서는 안 돼. 그거는 인정 안 해줘요. 왜냐면은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6월 1일 날 출원했다고 쳐봐요. 근데 또 일본에는 그 사람이 또 9월 1일 날 출원했다고 쳐봐. 예? 그 다음에 또 중국에는 예를 들면 11월 30일 날 했다고 쳐봐. 자, 이렇게 되면은 원래는 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되잖아요. 요 날로부터. 그러니까 12월 1일이 되겠죠. 우선권 주장해가지고 출원할 수 있는 날, 우리나라에. 근데 이게 아니고 이것도 주장할 수 있고 이것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뭐야? 11월 30일부터 또 6개월 카운팅을 해야 돼. 그럼 그 다음 해 뭐 5월 30일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우선권 주장 기간 6개월이라 했는데 뭐 6개월이 아니고 실제는 뭐 거의 1년처럼 이렇게 연장해 주는 결과가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표법의 목적에서 뭐라 했어요? 상표 사용자, 또 경쟁업자, 컴피티터, 예? 또 수요자, 이 이익의 밸런스를 맞춰서 제도가 운영이 돼야 한다 그랬잖아요. 이 조화를 균형을 이루면서. 근데 우선권장을 이렇게 마냥 늘려주면 출원이냐 좋겠지만 컴피티터인 경쟁업자 입장에서는 뭐야? 언제 뭐가 우선권장 갖고 들을지 모르잖아요. 늘 불안정하잖아요. 뭐 유선상표 출원하고 싶어도. 예? 네. 의도적으로 그거 알고 출원하는 경우는 없지만 아무튼 결과적으로 상표 유사한데 이 사람에게는 1년 일하는 우선권장 인정해 주게 되면 이 사람은 상표 선택에 있어서 그만큼 자유 폭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2국 출원, 제3국 출원 이런 것을 우선권자 기준에서 하는 것은 그건 인정 안 해줘. 그렇지만 미국에 출원했던 게 우리가 그걸 기초해서 우리나라 출원했는데 미국에 출원했던 게 출원이 무효되거나 출원이 취하되거나 출원이 포기되거나 출원이 거절되거나 이런 것은 국내 출원에는 영향 안 준다는 거예요. 일단 주장 한번 했으면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자의 출원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선권 주장할 수 있는 자는 뭐야?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선권 주장을 인정한 나라. 그러니까 동맹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동맹국의 국민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동맹국의 국민이 아니야. 그런데 그 나라에 주소나 또는 영업소가 있어. 그런 사람도 할 수는 있어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근데 이 파리 협약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조약 맺은 우리나라 가입한 조약이라든가 우리나라 체결한 조약의 당사국이 아니야. 국민이 아니야. 그런데도 아무튼 미국은 우리랑 체결돼 있잖아요. 그 나라의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고 있어. 그래갖고 미국에 출원했고 우리나라에 그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해. 그건 받아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출원인이 가장 빠른 제1국 출원인과 동일인이거나 그 승계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정당하게 승계한 사람도 그걸 인정을 해줘야겠죠. 그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동일인이냐 아니냐 이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은 등록 여부 결정치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원칙은 아무튼 무조건 상표 등록 언제 해줘? 심사해가지고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때를 기준으로 무조건 하는 거야. 판단 시점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출원시를 한다는 게 법에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예외적인 것은 늘 기억해 놔야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잘 익혀놔야 됩니다. 자, 최초 출원국에는 A라는 사람의 명의로 출원을 했어. 그리고 중간에 B라는 명의로 변경이 됐어. 미국에 A라는 사람이 출원했어. 그리고 미국에서 그 출원을 이를 B로 명의 변경했어. 그런 다음에 우리나라에 B라는 사람 명의로 출원을 했어. 그러면 일정한 기간, 우선권 주장 기간 내에 제대로 주장해서 들어왔다 그러면 뭐야? 이거는 인정해 준다는 거죠. 이건 우선권 주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초 출원국에는 A라는 명의로 출원했어. 근데 중간에 또 그래서 B라는 명의로 변경을 했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야? A라는 명의로 출원을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인정 안 해줘. B라는 명의로 해야지. 출원이 바뀌었으면 그 사람 명의로 출원을 해서 우선권장 들어와야지 A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요 3은 이제 많이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이런 경우가 또 있긴 있어요. 최초 출원국에는 A라는 명의로 출원했어. 근데 한국에는 B라는 명의로 출원을 해. 그럼 원래 안 되는 거죠. 원래 안 되는 거야. 근데 한국에서는 우선권 주장을 하여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B에게 양도한다는 증명서를 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A가 B에게 한국에는 B라는 명의로 출원해서 우선권 주장해가지고 출원해서 하는 것 권리를 내가 A가 양도한다. B에게 이런 증명서류를 제출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정을 해줘요. 이런 거는 사실은 그런 증명서류는
사실 공증을 받아야겠죠. 현지에. 이 서류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해서 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공증인 앞에서 해서 이런 서류를 특허청이 내면 인정을 해준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선권 주장 대상인 상표 및 지정상품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출원한 상표는 제1국 출원 상표와 동일해야 돼. 근데 여기때 동일은 실질적 동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중에 상품도 마찬가지, 지정상품도 실질적 동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한 동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물리적 동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 동일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한 변경이나 부기적인 그런 부분의 삭제라든가 변경은 동일성 인정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핵심이 요부가 아니란 얘기지. 요부가 아닌 부분의 변경이라든가 뭐 삭제나 뭐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규칙에 나와 있는 거, 예시로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은 문자로 구성된 상표를 우선권자가 출원한 경우 최초 출원한 국가의 상표를 구성하는 글자체와 국내 출원 상표의 글자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서체 차이에 불과한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 출원할 때는 명조체로 했는데 우리나라 할 때는 고딕체로 한다든가 뭐 그러면 사실은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거의. 그럴 때는 인정해 준다는 거고. 그다음에 특정 국가에서 시리즈 상표로 출원된 상표의 견본 중 한 개를 우선권자가 출원한 경우. 요거는 조금 낯설을 거예요, 여러분. 시리즈 상표라는 거.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그렇게 있는 나라가, 제도가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아. 근데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즈라고.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얘 또 어떤 도용이 있는데, 이 도용의 동작이 조금씩 이렇게 변해. 예? 걔네들은 그러면 그 하나하나 변하는 거를 다 이렇게 상표, 이렇게 견본에 붙여가지고 이걸 시리즈 상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줘. 그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면 뭐야? 일상표 출원 위반이야. 두 상표를 뭐야? 2개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상표, 하나의 상표만 해가지고 출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우선권자 하려면 뭐 그걸 다 합쳐서 우선권은 원래 시리즈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를 또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는 가장 대표적인 그 견본 하나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첨부를 해서 내면 그건 인정해줘요. 왜냐하면 대개 그 시리즈 상표에 붙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도용의 경우가 그런 건데 그런 경우에 딱 보면 이거 유사야. A부터 Z까지 쭉 시리즈라 해도 동작이 쪼쪼쪼 이렇게 변한 것 뿐이기 때문에 딱 보면 얘랑 얘는 유사로 봐야 돼, 대개가.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뽑아서 해서 등록해도 다 보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리즈 상표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에 없는 거라 개념, 이게 뭐야? 낯설 수 있는데, 이 연합상표는 조금 더 다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연합상표제가 있었던 쪽에서 자기의 출원이나 등록상표하고 유사한 상표는 같은 구분류에 같은 류에 출원할 때는 연합상표로서만 출원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일본에도 이제 그런 제도가 있어서 우리도 그런 거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어요. 이거랑 시리즈랑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한데 그거하고는 조금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상품도 아까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이때 지정상품도 동일해야 되는데 제1국 출원하고 그런 때도 이것은 실질적 동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변경, 요지 변경이 아니라면 그런 불가피한 변경이나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을 등 부기적인 부분은 삭제하거나 변경해도 동일성 인정된다 하는 거예요. 요지 변경으로 안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심사기준에 있는 걸 봅시다. 제1국에서 인정하는 포괄 명칭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에 포함되는 개별적인 상품 명칭으로 여러 개 지정하여 출원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나라마다 아무리 그 상품에 관해서 국제 분류인 니스 분류를 채택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니스 분류를 채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나라마다 또 이것을 우리도 상품 고시해가지고 이렇게 목록을 쫙 해서 거기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출원한다 했잖아요. 군에서 뭐 아이템이 뭐야 해가지고 이게 다 일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 것만 그 분류표 가지고 딱 비교해 보세요. 많은 부분은 일치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적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실무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나라는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되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 달라요. 약 조금씩. 근데 어느 나라는 예를 들면 포괄명칭이 되는 수가 있어. 의류 이렇게 된다고 쳐봐요. 에? 그러면 의류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뭐야? 지금 되지만 안 되는 수가 있는 품목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은 어떤 품목들은 포괄명칭인데 저 나라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 거꾸로 우리나라 의류는 돼. 미국에서 의류 이러면은 심사관이 구체화시키라 그래. clothing, namely 뭐야 도대체 의류 중에 어떤 걸 보완되는 거야.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런 것처럼 이걸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야. 품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래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뭐야? 일상표 일출은 38조 1항의 위반이 돼가지고 거절 나오거든요. 포괄명칭이라든가 불명확하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뭐야? 그 범위 내에서는 뭐야? 구체화시켜도 포괄명칭이 우선권 주장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자기 최초 제일국 출원에. 그것이 다 구체화된, 우리나라 구체화돼서 들어오는 것을 다 커버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선권 주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근데 그래? 이거 이렇게 출원했다가 우리나라에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무조건 지가 막 세분화해. 여러분이 변리사로서. 그러면 안 돼. 세분화 시켜서 우리나라 이거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구체화 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서 오케이 해가지고 출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자기 멋대로 구체화 시켜서 딱 하면 나중에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항상 의뢰인하고 의사소통을 항상 긴밀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대리인으로서의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1국 출원 시에 외국어로 된 상품 명칭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원하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문자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권리 실제로 정식 상품 명칭에 맞게 수정하여 출원한 경우, 이런 경우도 인정해줘요. 그러니까는 이게 미국이면 영어로 돼 있고 일본에 가면 일본어로 돼 있겠죠. 이것을 우리나라 하면서 무조건 주장 서류가 와. 그럼 이거 아니면 이제 이렇게 출원했다 해가지고 기출 우선권을 하려면 이걸 보고 번역을, 우리나라 국어주의잖아요. 한글로 해야 되거든요. 외국어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이거 번역을 하는데 이걸 직역 그대로 했다가는 불명확 내지는 포괄명칭으로 거절되게 생겼어. 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이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거랑 일치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형식적으로는. 그러나 실적으로는 그 상품이 그 상품이야. 이럴 때는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의뢰인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건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내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여러분이 아무리 외국어 잘한다 해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출원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그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항상 의뢰인하고 이렇게 교류를 잘 하셔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잘 확신이 안 쓰면 일단 있는 그대로 출원하는 게 좋아. 있는 그대로 하고 가로치고 영어든 이러든 원래 원어를 집어넣어줘. 그리고 나중에 심사관이 이거 안 받아주겠다, 불명확하다, 포괄이다 할 때 그때 가서 의뢰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해결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선권 주장 기간 내에 출원해야겠죠. 제1국 출원부터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기간 산입하는 방법인데, 우선권 제1국 출원일 그 자체는 기간의 산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초일은 불산입한다 하는 원칙이고, 마감일이 공휴일이다. 6개월 됐을 때 마감일이. 그럴 때에는 공휴일이 끝난 다음날 근무일까지가 마감일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 우선권 주장 취지를 기재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이 중요한 거예요. 우선권 주장 취지는 언제? 출원 시에 반드시 기재해야 돼. 출원 시에. 네? 출원 시에 일을 기재하지 않았어. 깜빡하고. 그래갖고 나중에 보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권 주장 이건 인정이 안 돼. 출원 시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선권자의 추진을 어떻게 기재했냐 하면 출원서를 이렇게 쓸 때 지금은 전산화가 돼가지고 전자문서로 이렇게 제출을 하는데 거기 보면 우선권 주장란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우선권 주장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이제 출원국을 기재하게 돼 있고 출원 번호를 기재하게 돼 있고 출원 일자 기재할 거면 출원국은 미국이고 출원 번호는 미국 출원 번호가 나오겠죠. 그 출원 번호 그 다 의뢰인이 알려옵니다. 그다음에 출원 일자도 다 알려오고 몇 월 며칠 이렇게만 쓰면 돼요. 이게 우선권 주장하겠다는 취지예요. 이게. 예. 근데 이걸 잘못 썼다. 날짜를 또 번호를 잘못 썼다. 이게 옛날에는 이걸 보정할 수 있느냐 없냐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문제된 경우인데 지금은 이런 경우에는 보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보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애초에 출원 우선권 주장의 취지를 안 써버리면은 뭐야? 그 이제 와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 안 해준다 그랬죠. 보정이 안 돼. 그래 일단 한번 썼으면 거기 숫자나 뭐 잘못됐다. 그럼 보정이 돼. 그런 거는 보정 대상이 이런 것이에요. 그다음에 우선권 주장 증명 서류 이거 줄여서 우선권 주장 서류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프라이빗 다큐멘트 및 그 한글 번역물 국어주의이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 영어로 왔으면 영어로 내면 안 되고 그거를 번역을 해야 돼 여러분이. 예?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내야 되고 또 1호로 왔다면 그것도 번역을 해야 돼. 다 한글로 해가지고 내야 되고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돼요. 출원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그냥 나중에 보내면 3개월 이내에 해가지고 이제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권 주장 증명 서류는 그 나라 특허청에서 발행한 서류의 등본이어야 돼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리본도 그 나라의 리본도 닫고 뜯지 못하게 뜯으면 문서가 파쇄되게끔 리본 끈으로도 묶고 이렇게 돼 있어요. This is to certify that 뭐 어쩌고저쩌고 이걸 증명하는 바이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라 특허청 또는 그의 등기 대리인 또 뭐 등록관 해가 등록 담당자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서명이 돼 있고 뭐 아빈이 돼 있고 막 이렇게 지일이 돼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 서류를 내야지 그 서류를 안 내고 이제 뭐 그 나라 출원됐다는 거 출원 공고된 그 나라 특도 뭐 검색 시스템에 봐라 이 나라에 출원된 거 확실하지 않냐 이 나라에 여기 왜 DB에 다 나와 있지 않느냐 이런 소리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안 되고 그다음에 우선권 종류에 따른 이제 처리인데 그 우선권 종류는 크게 이제 세 가지예요. 전부 우선권, 부분 우선권, 복합 우선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서 전부나 부분이라는 것은 지정 상품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정 상품 전부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하는 게 전부 우선권이야. 그래서 전부 우선권이고 그런데 우선권 주장을 전부 우선권에 들어왔는데 이거 우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우선권 주장 불인정 예고 통지를 해요. 무조건 안 돼 이렇게 단칼에 끝내는 게 아니고 이거 인정 안 하겠다 하고 미리 알려주는 거야. 고지를 해. 그러면은 뭐가 잘못됐길래 내 거 인정 안 해준다는 거지 해가지고 보정할 수 있는 건 보정하고 아니요 심사관님이 잘못 판단하신 거예요. 이거 이래서 이건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라고 의견서를 내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불인정 예고 통지를 했는데 그런 사실도 없다. 저 의견서나 보정서도 제출 안 했다. 또 의견서나 보조를 냈다 그래도 해소가 안 됐다. 그러면은 우선권 주장 불인정 확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선권 주장이 없는 출원으로 해서 그냥 일반 출원으로 해서 심사를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부분 우선권은 지정상품 일부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정상품의 경우에 그러면 여기 A라는 상표를 A, B, C 지정상품 이렇게 출원이 된 거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거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한다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A에 대해서만 A 상품에 대해서만 이런 걸 부분 우선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적법하게 모든 요건을 갖췄으면 그거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을 인정을 해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우선권 주장일날 출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를 하는 거고 나머지 B, C 상품에 대해서는 그냥 대한민국에 출원한 날 출원한 것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원이 출원 시 제1구의 출원에 포함되지 않은 신상품에 대하여 우선권 주장하지 않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뭐 당연히 그래 그 맞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심사하면 되는 거예요. 난 요것만 주장하는 거고 요거는 주장 안 합니다. 이렇게 취지 서류를 내면 우선권 주장 불인정 통지, 뭐 예고 통지, 뭐 확정 통지 이런 거 그런 절차 안 밟고 그냥 그대로 심사를 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복합 우선권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복합 우선권. 자 보세요. 갑이 이제 6월 1일 날 A라는 상표를 A 상품에 이렇게 출원을 했어, 미국에. 근데 7월 1일 날 또 A라는 상표를 B라는 상품에 출원을 했어.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9월 1일 날 출원한다고 쳐봐요. 6개월 이내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권 주장. A라는 상품 출원하면서 A와 B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요게 복합 우선권이야. 그러면 A에 대해서는 6월 1일 날 출원한 것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거고, B에 대해서는 7월 1일 날 출원한 것으로 해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출원할 때 우선권 주장이 몇 개야? 2개를 한 거겠죠? A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B라는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우선권 주장 일자가 돼 있죠. 이런 걸 우선권 1, 우선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란에 우선권이 되게 하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게 복합 우선권인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선권 1, 주장 1 해가지고 6월 1일자 요거에 대해서 우선권 주장 2 해가지고 7월 1일자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권 주장의 효과는 우선권 주장이 이제 적법하다 그러면은 뭐야? 35조 선출원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제 우선권 제1국 출원일을 우리나라에 출원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우선권 주장일을 우리나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른 경우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35조에 적용할 때만 선출원 예외. 네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거 굉장히 때로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다는 얘기고 35조 이외에 다른 조문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출원한 날을 출원일로 보고 적용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이 다 나중에 출원시 특례하고는 다른 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 35조의 경우에만 이게 적용된다는 거야. 다른 때는 그냥 우리나라 출원한 날 출원을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선권 주장을 인정 안 한다. 그래서 뭐 그 출원이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선권 주장 인정 안 하면 뭐야? 우리나라 출원한 날을 출원한 것으로 보고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선권 주장만 인정 안 한다는 것 뿐이지. 그런 것 뿐이지, 뭐 크게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적법한 우선권 주장을 했는데 그 우선권 주장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부적법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다든가. 또 우선권 증명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내야 되는데 이런 것은 3개월 이내에 낸다는 거면 법정 기간 아니에요. 법률로 정해진 기간.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걸 못 냈다. 그러면 그 우선권 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 그건 뭐예요? 우선권 주장 없이 일반 출원으로 보고 심사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예인데 출원시 특례 주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조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항에 보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 출원한 경우에는 그 상표 등록 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박람회, 어떤 박람회냐? 이런 박람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박람회. 그 다음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박람회. 네. 또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개최하는 박람회. 외국에서. 네. 조약 당사국 영역에서 그 정부나 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가 개최하는 국제 박람회. 이렇게 네 가지의 박람회예요. 그러니까 박람회에 어떤 출품도 권장하고, 예? 또 그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출품했어? 그리고 거기에 상표를 섰어? 그럼 그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제 그 출원 시팅을 받겠다는 취지를 기재가 출원서에 제출을 했어? 그리고 그걸 증명하는, 박람회 출품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이제 냈어? 30일 내에 내야 돼요. 냈어?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박람회 출품한 날 출원한 것으로 봐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람회 개최하면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같은 소비자들 가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경쟁업체 사람들도 나올 거 아니에요. 아, 뭐가 출품돼서 저 회사는 이렇게 쓱 보다가 뭐야 상표 출원 안 한 거 보면은 뭐야 물 먹이려고 하는지 어떤지 유사한 상표를 딱 출원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지식재산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기업하는 사람이. 옛날에 삼성조차도 1980년대 중반에 반도체 특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하고 분쟁 딱 붙었을 때 이게 뭐야 뭐 미국에서 유명하고 내 뭐 개인 특정 이름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 박사 뭐 스탠포드에서 뭐 있고 뭐 어디서 있었고 뭐 이래가지고 반도체만 해갖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걸 자기 논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내가지고 해서 개발했단 말이에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반도체 본 적도 없어.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야? 제품의 구조가 비슷해가지고 뭐야? 침해 문제가 있었잖아요. 9,700만 불인가? 어마어마한 돈을. 그 당시 제가 뉴스를 보기에는 뭐 6년간 반도체 사업해서 버는 돈 다 갖다가 바친 그런 배상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같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조차도 그렇게 특허의 마인드가 높지 않았단 말이에요. 1980년대 중반까지도. 그 이후부터는 이게 무슨 소리야 해가지고 그 당시 뭐 테스la 우리나라만 공격했나? 그게 아니고 뭐야. 히다치도 공격하고 애니스도 일본 회사 반도체 회사를 다 공격했는데 그 삼성에서는 공동대응 해보려고 하셨는데 거길 방문을 했는데 원화가 딱 보니까 웬 특허부서라고 돼 있는데 막 특허부서에 막 200명 막 몇백 명씩 직원 이게 다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랬더니 이런 거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였나?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삼성이 아주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그런 특허부서를 만들어서 뭐 몇백 명이 근무를 하지만은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조차도 인식이 그러할진데 중소기업이나 뭐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뭐 신문에서 들어보는 게 알겠지만 뭘 알아요? 선출원이 뭐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지 뭐 알아? 그러니까 우선 자기 제품 빨리 알리기도 바쁜데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 출품 딱 했는데 뭐야 또 누군 경쟁업체 사람 쓱 와가지고 유사한 거 딱 해가지고 이제 뜨는 거 봐가지고 또 너 이거 살래? 상표? 아니면 못 쓰게 할래? 막 이런 식으로 브로커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호를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제1항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적은 상표적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하고 여기 때 취지를 꼭 적어야 돼. 출원할 때 그 취지를 반드시 적어야 돼요. 우선권하고 똑같은 거야. 나중에 와서 그게 아니면 나 옛날에 출품했는데 뭐 이제 와서 적겠습니다. 이거 안 돼. 그다음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우선권 서류는 3개월이지만 이거는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법정 기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취지는 뭐예요? 이것도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11조에서 있는 그러한 취지예요. 그래서 파리박람회 막 이런 데서 출품해가지고 막 이게 문제가 많았다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브로커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야 이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출품했으면 임시적으로 보호를 해줘서 박람회 출품한 거 가지고 불이익당하지 않고 오히려 혜택을 입게도 해주는 게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거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출제 예외를 인정하는 이른바 출원시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박람회 권위와 박람회 출품한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 요건을 한번 봅시다. 첫째, 해당 박람회 출품을 해야 되겠죠. 출품할 것. 그래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까 이 네 가지 박람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에 의해서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보는 것인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은 해당 박람회 개최 자체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국제공인기관의 공인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박람회 자체의 개최만을 목적으로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 개최하는 박람회, 이것도 정부의 별도 승인 없이 여기 포함돼요. 예를 들면 여수 박람회, 여수 국제 박람회,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정부가 어떤 기관이 그래서 정부의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 개최만을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개최한 박람회는 결국은 정부의 승인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지 뭐,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품자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승계인이 출원을 한 것이겠죠. 근데 박람회에 출품한 것은 회사 명의로 하고 출원은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하고 이런 거는 동일인으로 안 봐요. 그렇게 되시고, 출원한 상품하고 사용한 상표가 동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막 상품을 막 껴넣어. 출품한 건 A 상품인데 A 상품 출원하는 김에 B도 넣고 C도 넣고 그러면 안 돼. A에 대해서만 그러면 출원시청이 인정하고 B, C는 막 일반 출원으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품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 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주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그랬죠. 출원 시 주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갖다서 보정서 내고 이런 거 주장할 수 없어요. 이 의견서라든가 이런 것은. 그 다음에 그렇지만 증명서류는 뭐야? 출원 시에 내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때 못 내면은 뭐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자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클라이언트하고 상담을 할 때 우리 이 상표 이번에 뭐 박람회 출품해서 뭐 인기를 얻고 이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보호도 해야 되고 해외도 보호를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됩니다 할 때는 빡 이 조항을 탁 떠올라가지고 뭐야? 언제 했어요? 언제 출품했어요? 6개월 이래? 그럼 빨리 이런 식으로 그 증명서류 박람회 주최자한테 그 증명서류 확인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함수를 제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 상표 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때는 이제 국제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걸 제출해야 돼.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 이건 예외 특례 조항이 있는 거야. 출원 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제 등록 출원의 경우에는 뭐야? 3개월 이내에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하고 증명서류를 내면 돼요. 근데 이제 국제 등록이라는데 이제 그 마드리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랬는데 마드리드의 국제 등록이라는 것은 무슨 뭐 엄격한 심사를 거쳐 다 등록해야 되는 게 아니고 출원하고 돈 내고 뭐 방식적으로 이렇게 문제 없으면 그래 그러면 등록일이 나오는 거예요. 말은 국제 등록일이지만 실제로는 국제 등록 출원일이야. 출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근데 애초에 출원할 때 대한민국을 지정을 해서 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나중에 출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처음에는 유럽만 추출하려고 했다가 아무래도 아시아에도 해야겠어서 우리나라도 지정하고 일본도 지정하고 뭐 중국도 지정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사후 지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국제 등록 출원일을 장초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후 지정을 했으면 사후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런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하는 특례 조항이 있다 하는 거예요. 특례라는 건 뭐예요? 법의 이런 게 일반적인 규정이고 이것 이외에 예외적으로 특별히 이런 경우에 둔 규정을 특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로 이런 것은 인정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출원시 특례 주장에 대한 처리는 이제 특례 주장이 출원시 특례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시 특례 불인정 예고 통지를 하고 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견서 보존서를 내서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안 내든가 해결 못 되든가 그러면은 출원시 특례 불인정 확정 통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야? 그냥 출원할 때 그런 거 없이 출원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다 무조건 거절된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출원시 특례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 그때는 이제 해당 박람회 출품할 때 출원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권 주장의 경우에는 35조를 적용할 때 선출원 예외, 선출원 여부 적용할 때만 출원율 소급해서 인정해 주는데, 이 출원시 특례의 경우에는 35조 선출원의 경우 물론이고 다른 조문을 모두 적용함에 있어서도 박람회 출품일을 출원율로 이렇게 기준해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게 그거 같지만 이렇게 마이너한 데 차이가 나는데 그 마이너한 차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을 테스트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상표 등록 출원일의 인정입니다. 우리가 출원서를 해서 이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특허청장을 쭉 보고 상표 등록 출원서 번호 통지서를 줍니다.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그럼 거기 출원일자가 딱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출원일이 인정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다음과 같은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출원번호 통지서를 교부를 안 해줘. 그리고는 오히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완을 명령을 해요. 이거 보시면 황당한 경우 보세요. 이거 봐요. 상표 등록을 받으려는 취지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냐.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특허청장이 나한테 이 서류를 왜 낸 거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설마 그런 경우가 있겠. 가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시골에 나오는 할아버지 같은 경우 편지를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이거 도대체 누가 출원한 거야?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아니하여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출원번호 통지서에 출원인 누라 써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이것도 안 되죠. 상표 출원서에 상품을 받은 상표가 적힌 사항이 선명하게 상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표장을 내야 되는데 표장이 없어. 보니까 첨부란에 표장이 아예 없어. 뭐야 이거 뭘 등록하겠다는 거야. 또 지정상품은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데 지정상품이 없어. 적혀있지가 않아. 근데 국어주의인데 영어로 냈어. 이런 경우도 안 돼. 제가 뭐랬어요. 출원의 3요소. 출원인, 상표, 상품. 여기에 중대한 하자가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 국어주의 여기에. 그런 경우에는 이걸 서류를 수리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절차 보완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렇게 서를 제대로 해서 이때는 보정이라는 말을 안 쓰고 보완이라 그래. 보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면은 그 서류가 특허청장에 도달한 날 그때 출원한 걸로 출원일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출원인 특허청장은 아까처럼 일정 기간이었잖아요. 그건 1개월 이내 기간이에요. 1개월 이내 기간에서 절차 보완 명령서를 해서 해라. 절차 보완을 안 하면 출원 반려 처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내는 서류를 이제 출원이 내는 서류를 절차 보완서라 그래요. 그래서 보완서를 내면 그것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 상표 출원일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완 명령이 없어도 내가 잘못 냈네 그러고 자진해서 이렇게 보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받아줘요. 그래서 문제 없으면 그때 출원번호 통지서를 주는 경우예요. 그리고 이제 보완을 명령을 받았는데도 보완을 하지 않아. 또 보완했는데 그것도 또 엉터리야. 뭐 이런 등등의 경우에서 도저히 안 된다 할 때는 이제 이게 반려 처분할 수가 있다 하는 거. 출원서 반려 처분이. 이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